헬로우차이나 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 증시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에서 이제는 또 그 후강통 시행 이전까지 주가가 떨어진 어떤 낙폭과대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 세워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펀더멘털을 다시 봐야 된다. 경기나 뭐 실적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증권, 바이오, 미디어, 운송 쪽에 서프라이즈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3일간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시점은 시장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시장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급격한 조정 이후, 약간 어떻게 보면 지옥불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급격한 조정 이후 3일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시장을 보면 특징적으로 A50 종목, 특히 이제 금융주가 있는 A50 종목보다는 A380, 약간 이제 블루칩 위주의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 반등 초기에는 금리 인하나 지준 인하의 수혜가 대형 금융주 위주로 수혜를 받고 A380 종목들은 수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블루칩 종목 위주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4천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를 지지하는지가 앞으로의 조정 탈출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조정 시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이랑 이 조정 시에 낙폭이 유난히 컸던 종목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향후 4천선을 안착하고 이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는 이 종목 선별 그때는 조정시 흔들리지 않았던 이번 조정 때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을 유심히 체크해두었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청도 하이어 같은 종목이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낙폭과대 종목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어제 장중에 4천선 회복 시도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합니다. 어제 4천선 회복하지 못했고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을 중국 상해종합지수 4천선 회복 여부에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그 낙폭과대주와 조정 시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업이 선별됐나요? 예, 일단은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예능의 중국 진출이 화제인데요. 중국판 비정상회담인 이제 세계 청년설, 그리고 중국판 런닝맨인 이제 달려라 형제, 중국판 진짜 사나이인 진정 남자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를 방영되고 있는데, 한국 예능 프로의 직수출 넘어서 포맷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출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중국의 방송 컨텐츠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 국내의 컨텐츠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컨텐츠를 사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이 굉장히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방송 미디어 컨텐츠 시장입니다. 미디어 업종은 전통적으로 이제 신문 방송의 전통 미디어에서 현재는 온라인 기반의 뉴 미디어 시장이 상당히 발전되어 왔는데요. 작년 8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디어 산업이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전파력, 공신력, 영향력을 고루 갖춘 신형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다고 천명을 한 이후에 이 미디어 산업이 정책적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후광통 오픈 이후 미디어 그룹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교육 미디어 업체인 중남미디어, 그리고 언론 포탈인 인민망,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북경과학 케이블 TV 등이 후광통 이후에 주목을 받았던 미디어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던 미디어 기업, 사실 우리 김호균 과장님께서 이런 미디어 기업들을 많이 추천을 해 주신 편이시거든요. 계속 이런 미디어 쪽은 성장할 것이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네, 이 시장을 보는 촉에서는 미디어 그룹이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광고 쪽이나 좀 더 컴팩트 있게 영향을 받는 미디어 그룹들은 신청거래 상장돼 있어서 아쉽게도 이제 후광통 종목에 좀 한정적인 종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미디어의 야심 사실 대단합니다. 뭐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까지 어떤 뭐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 본사의 지사를 각국에 설립을 하면서 미디어 뭐 CCTV라든지 이런 업체들이요. 그렇게 설립을 하면서 다원화된 컨텐츠를 그 지역에 맞춘 그 지역 입장에서 본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 뭐 다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중국이 상당히 빨라요. 우리 쪽에서 이미 지금 인기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즐겨보는 그런 컨텐츠들을 도입을 해서 벌써 또 중국판으로 만들어놨네요. 자, 오늘 알아볼 기업 바로 오늘 북경 가화 케이블 TV인데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기업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 이 기업은 이제 과거 이전에 이제 허태영 대리님이 추천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추천되었던 종목 중에서 골라내는 그 작업이 훨씬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헬로 차이나 방송된 종목 기준으로 관심 종목 마다 100가지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낙폭과대 조건, 그러니까 이미 낙폭과대 최고 조건이 뭐겠습니까? 낙폭을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큰 종목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이제 고르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플러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조금 추천드리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그 외에 낙폭이 컸던 종목 중에서는 이 북경가화 케이블 TV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999년에 설립됐고 2001년에 상하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이 베이징 지역 기반의 케이블 TV 사업자인데요. 뭐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인방송이나 제가 분당에 사는데 이 성남방송 이제 아름방송 같은 이제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규모가 그런 이제 경인방송과 아름방송 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뭐 4만 킬로의 광케이블과 24만 킬로의 케이블선 인프라를 구축했고 중국 최초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 기업이고 2014년에는 모바일과 온라인 TV 운영권을 취득해서 IPTV, 온라인 TV, 모바일 TV 등 뉴 미디어에 진출했다는 이제 그런 것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2014년에 유선 TV 가입 고객 수가 550만 명으로 뭐 서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유선 TV 가입을 했고요. 이게 베이징만 한정된 숫자입니다. HD 디지털 TV 서비스 가입 고객은 420만 명으로 거의 뭐 마찬가지로 서울시 인구의 절반에 되는 규모를 자랑하고 전년 대비는 40만 명 증가한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액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24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상승을 했고 순이익은 5억 7천만 위안으로 5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2014년 재무 상황은 상당히 실적은 좋았는데 재무 분석을 해본 결과는 2014년 실적은 양호하나 15년의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고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이고 펀은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재무 분석상으로는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진 기업인데 하지만 최근 가력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상의 매력이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업 구조, 사업 모델을 보면 우리가 그 지역 케이블에 가입하면 그 케이블 채널을 보기 위한 수신료를 내잖아요. 월 단위로 뭐 몇만 원씩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몇만 원씩 내는데 그런 부분과 또 그 케이블 그러니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또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 뉴스 같은 것들 케이블 방송사에서 만들잖아요. 이런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네, 그렇군요. 북경 가화 케이블 TV입니다. 자, 지금 그 가입 고객자 수를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증가세를 봤을 때 현재 중국의 이런 유선 TV나 디지털 TV 서비스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현재 있는 규모도 상당하지만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 회사의 기본 사업이 이제 그 지역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이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데 앞으로 성장성은 뉴 미디어 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뉴 미디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했던 저녁 방송의 코너에서는 티커머스에 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뭐 티커머스라든지 뭐 어제 우리 또
그 맛있는 테마에서 봤었던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라든지 미디어의 발전 앞으로 또 굉장히 어떤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델들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꿈을 꿀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과는 비교 안 하고요. 그냥 바로 투자 포인트 오늘 제시를 해주시네요. 북경 강화 케이블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비교적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 좀 짧게 정리했습니다. 투자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방송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측면인데 최근에 이 기업에 관련돼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징진지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거 징진지라는 들었을 때 뭔 말인가 상당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베이징, 텐징, 허베이의 끝자, 그러니까 베이징의 징, 텐진의 진, 허베이의 이를 합쳐가지고 징징지 혹은 징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이 세 지역이 협동 발전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1대1로 맞먹는 정도의 사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와의 이제 그런 협력과 협동 발전에 있어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제 베이징 기반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베이징뿐만 아니라 텐진과 허베이까지 이 사업 확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이 북경 과학 케이블 TV와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4G 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는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가 그냥 기대되는 것으로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 드렸는데 이렇듯 이제 방송 컨텐츠 그리고 미디어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호재적인 수혜적인 측면들의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점 장기적인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단기적인 포인트는 일단은 낙폭과대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다 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몬고 금호그룹 똑같은 낙폭과대 종목이지만 네몬고 금호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재무제표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4년 실적은 굉장히 좋았으나 15년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보다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멘텀, 그러니까 단기적인 접근으로 오늘 낙폭과대 종목으로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고요. 이거 이제 차트를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차트 일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최근에 큰 낙폭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일 연속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주봉을 통해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송곳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현재가 한 25 위안에서는 진입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50 위안, 그러니까 한 100% 상승 여력인데 50위안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40위안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요 아래 단계인 이제 20위안, 그러니까 밀리면서 받쳐진 저점 가격인 20위안 정도로 로 고려해서 들어간다면 최근에 반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고객님 그 시청자분들의 포트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수 고점에서 안 팔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좀 손실이 꽤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던 부분을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간에 40~50% 손실 나 계실 거거든요. 조금 회복하시긴 하셔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포트를 교체해볼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포트를 교체하면서 이런 추천해 주시는 쪽으로 이동해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시기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조정 부근쯤에 계속 말씀드린 조정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진행되면서 조정의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상해 가연합이라든가 국수전력홀딩스, 귀주모태 같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변곡점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중국 투자를 굉장히 장기 투자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중국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손실난 종목을 마냥 갖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크겠지만, 새로 투입되는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다른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수익률을 빨갛게 만들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른 이제 다음에 올 테마라든가 업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호균 과장이 굉장히 섬세하게 전략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잡아줬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주를 추천해 주셨어요. 지난주 내몽고 금우그룹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낙폭과대주이긴 합니다. 북경가와 케이블 TV. 이런 미디어 산업의 향후 성장성 굉장히 높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만 가지면서 미디어 쪽에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출연자인데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적이 당분간 좀 단기적으로는 뒷받침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낙폭과대주로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자는 전략 세워주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익률을 제고해보자라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헬로우차이나 김호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